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4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 어제 밤늦게 구속이 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면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는데, 박영수 전 특검의 혐의는 뭐 지금까지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시절이 있었죠. 2014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하는 대가로, 당시에는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사업을 주도하고 있었는데,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에게 200억 원 상당의 땅과 건물을 받기로 약속을 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즈음에 대한변협 회장 선거가 있었는데, 그 회장 선거 때 그 선거자금 명목으로 남욱 변호사 등에게서 현금 3억 원을 받았다. 이거는 뭐 일부 뭐 직접 그 돈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받았다는 변호사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은행이 대장동 사업에 참여하는 게 최종 무산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거기서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PF를, 그러니까 그 여신이죠, 여신, 대출. 그 의향서를 우리은행에서 2015년 4월에 해달라고 하니까 그거를 발급해주고 김만배 씨로부터 5억 원을 받고 50억 원을 또 약속받은 혐의. 이런 건데, 여기뿐만 아니고 이번에 이제 1차 구속영장에는 없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이던 2019년 9월부터 2021년 2월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이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에 근무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대여금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총 11억 원을 받은 것을 공모했답니다. 왜냐하면 딸이 아버지하고 상의를 했다, 뭐 이렇게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져서 공모했다, 이런 혐의가 있고, 여기에다가 추가로 또 증거인멸 부분, 그러니까 이번에도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 이렇게 지금 이유를 댔는데, 국회에서 50억 클럽 특검법 얘기가 이제 민주당을 중심으로 계속 나오고 추진되고 하던 게 올해 뭐 1월, 2월 뭐 이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올해 2월에 망치로 자기 휴대전화를 부숴버렸다. 그 다음에 자기 공개하지 않은 사무실이 있는데, 그 사무실에 직원들한테 압수수색에 대비해라, 이미 수사가 들어올 거를 다 알고 있었다. 그 다음에 사무실 PC에서 검찰 압수수색 당일 수백 개의 파일이 지워진 것, 이런 흔적도 나왔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증거인멸 우려죠. 뭐 본인이 증거인멸을 한 거는 뭐 법률적으로 처벌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한테 지시한 부분은 법률적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고, 그리고 본인이 증거인멸한 부분도 사실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때 참고 사유가 됩니다. 아마 그런 점 등이 영장을 발부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을까. 물론 다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1차 구속영장 기각될 때도 법률적인 측면, 사실적인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게 기각 사유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증거인멸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별로 없어 보이지만 일반 혐의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억 상당의 땅과 건물을 약속받았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김만배 씨로 대장동 사업의 주도권이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남욱 변호사가 김만배 씨한테 잘 챙겨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김만배 씨와 별도로 과연 약정을 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한 대목이고, 또 하나, 이 5억 원을 김만배 씨로부터 받았다 그러는데, 이게 약정서가 있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 약정서를 50억 나중에 주겠다는 거에 결정적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박영수 전 특검 쪽은 아니, 이 5억 원은 그야말로 빌린 거고 나중에 갚았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갚은 증거가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50억 클럽을 나중에 주겠다는 거에 결정적 증거는 될 수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의문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박영수 전 특검 측의 반론, 그 다음에
딸이 받았다는 대여금 11억. 이 부분도 그걸 아버지와 공모했다. 단순히 협의했다는 것만 가지고 공모했다고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화천대유에서 박영수 전 특검을 보고 그 딸한테 11억 원을 대여해줬다고 과연 볼 수 있느냐.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뭐 이걸 포함해서 증거인멸까지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 발부가 됐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 구속영장 기각은 6월 30일이었거든요. 그럼 한 달 남짓 정도 보완 수사를 거쳐서 이제 영장을 다시 받아낸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55 클럽 수사가 탄력을 받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온갖 언론 매체들 또 유튜버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곽상도 전 의원 무죄 사건, 이거는 이제 뭐 뒤집기 위해서 보완 수사를 했고 일부 또 유죄의 증거 같은 것들이 나왔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건 뭐 한번 그 2심에서 좀 다퉈볼 만한 여지가 있는 거고, 이어서 이제 지금 박영수 전 특검 구속을 해서 구속 수사를 이제 앞으로 한 20일간 하겠죠. 이러고 재판에 넘어갈 텐데, 그럼 이 다음은 이제 권순일 전 대법관 정도가 될 텐데,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대법원 사건을 수임하고 변호사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근데 이 퇴임을 앞둔 2020년 7월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에서 뒤집는데, 무죄로 뒤집는데, 고등법원까지는 벌금 300만 원이었습니다. 그걸 무죄로 뒤집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래서 50억 클럽 안에 들어간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인데 본인은 물론 전면 부인하죠. 근데 이제 이것이 비교적 뭐 혐의가 구체적이고, 김만배 씨가 당시 그 법조팀장으로서 그 대법원에 뭐 8번인가를 드나들었다. 그 즈음에. 근데 뭐 김만배 씨는 뭐 이발하러 드나들었다고 주장을 하지만 그거 다 기록에 남습니다. 어느 대법관실에 간다. 어디에 간다. 기록에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황상으로는 틀림없는데, 김만배 씨가 입을 닫고 권순일 전 대법관이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얼마나 밝혀낼 수 있을 것인가? 뭐 수사가 능사는 아닙니다. 모든 건 다 수사하면 밝혀진다. 그건 아니죠. 수사해서 밝혀지지 않는 것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 다음 타깃이 권순일 전 대법관인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이게 과연 밝혀질 수 있을까? 저는 물음표로 두겠습니다. 그러니까 50억 클럽 수사가 검찰이 노려보긴 하겠지만 정말 상대를 쓰러뜨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이 역시 김만배 씨의 입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 근데 김만배 씨는 뭐 대장동 428억 뇌물 부분도 지금 항고하고 있고, 그거는 끝까지 항고하면 아마 이재명 대표 측, 뭐 정진상, 김용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 뭐가 아닙니까? 사실상 이재명 대표 몫인데 지금 그게 아니다, 김만배 씨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대로 그냥 결론이 나버리면 그 돈은 나중에 김만배 씨께 됩니다. 아마 김만배 씨는 그걸 노리고 지금 계속 함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거 이제 나중에라도 이재명 대표 측이 그거 내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무슨 증거가 있나요? 자기네 거라는 증거. 증거는 구두합의일 텐데, 이런 점에서 본다면 수사가 여전히 쉽지 않다. 김만배 씨에 막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제가 오늘 사실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이런 박영수 전 특검 구속의 정치적인 이면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누구 전 특별검사였던 사람 하나 구속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검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승인을 받았을까요? 저는 받았다고 봅니다. 다 부인하지만 받았다고 봅니다. 그만큼 이거는 그냥 뭐 수사해서 뭐 법과 정의에 따라서 처리했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박영수 전 특검이 누굽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특별검사팀, 국정농단 특별수사팀, 거기에 수사팀장으로 일할 때 바로 상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본인의 상관의 범죄를, 과거 상관이었던 사람의 범죄를 단죄한다. 이게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느냐? 중요하죠.
그 얘기는 읍참마속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말 울면서 마속에 목을 벤 그런 심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박영수 전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이거를 승인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상 승인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법률상으로는 대통령이 승인할 의무는 없으니까. 그렇게 했을 거라고 보고요. 자, 그러면 윤 대통령은 무슨 생각으로 이걸 했을까?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검찰공화국 이런 비난을 야당으로부터 받았고 야당한테만 표적 수사를 한다. 야당만 잡는다. 이런 거에 지금까지 시달려왔거든요. 1년여를. 그런데 그게 아니다 하는 걸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주고 싶었던 것 아닌가. 일반 국민들한테. 야당만 잡는 거 아닙니다. 아니 과거 특별검사 때 내가 특별검사로 모시고 있었던 박영수 전 특검도 혐의가 나오면 법대로 처리합니다 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죠. 그걸 보여준 셈이 됐죠. 1차 구속영장 기각됐는데 보완수사를 통해서 다시 또 영장을 청구해서 끝내 영장을 받아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걸 보여준 셈이 되는 거죠. 나중에 뭐 어떻게 되는 거는 또 별개의 문제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 내 상관이었던 사람을 구속시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좀 평가해주고 야당만 탄압한다. 이런 그 민주당의 프레임에서 벗어나고자 저는 결단을 내렸다고 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앞으로 뭐 55 클럽이든 뭐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고 뭐 야당의 누구든 또는 뭐 심지어 여당의 누구든 과거 내 상관을 처벌하려는 의지가 굳은데 다른 사람이야 말할 것도 없다. 아마 이런 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주고 싶어 했고 결국은 보여준 모양새가 됐죠. 이렇게 되면 검찰의 칼날 훨씬 더 매서워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제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의 그 수사 지금 뭐 거의 매듭 단계입니다. 어제 보니까 검찰에서 공식적으로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해가면서 백현동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조사가 필요하다. 물론 시점을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사가 필요하다는 걸 공개적으로 언급했으면 적어도 머지않은 시기에 이재명 대표를 백현동과 관련해서 소환조사할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고 그 소환조사를 하고 나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 그게 이제 대북 송금 문제와 함께 하느냐 별도로 하느냐 뭐 이런 논란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함께 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 판단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빠르면 8월 아니면 9월 늦어도 10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뭐 일각에서 그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시점은. 그게 이제 수사의 진척 속도 뿐만 아니고 여기에도 약간의 정무적 판단 같은 것이 아마 들어가 있을 것으로 보고 그러니까 더 늦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그건 아직 뭐 검찰 내부에서도 논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거 끝나면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정자동 특혜 의혹 수사에서 또 정진상 전 실장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수사의 진척이 지금 초기에서 중기 정도로 넘어가는 단계 아닌가 싶은데 그거는 아마 이재명 대표에 대한 3차 구속영장에 담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진다. 그래서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본인의 상관이었던 박영수 전 특검의 구속 이 부분에 대한 정치적 배경 이게 어찌 보면 한 사람 구속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갖는 그 일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